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집중했던 강의 내용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밴드 리mit을 왜 시켜야만 하는가. 첫째, 그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했냐면은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 표준 이야기를 하면서 20MHz, 40MHz 딱 표준이라는 것 자체에서 내가 보내는 신호의 채널 밴드위드스는 얼마이다라는 규정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규정을 벗어나면 그 통신기기는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을 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런 체크를 해요. 얘가 통신하는데 채널 밴드위드스가 옆 채널에 얼마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110dBm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신호가 옆에 있는 어제이스트 채널에 신호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되는 시그널이 딱 밴드 리미티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그거가 안 돼 있으면 팔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이것도 무선 일종의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기 수신기로 가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통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지금 이게 고장나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저기 갈 때도 어떤 걸 쓰느냐면 블루투스를 써요. 이 마이크는 제가 말하면 얘가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가 트랜스듀서 통해 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만든 다음에 샘플링해서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된 거를 가지고 바이너리 비트로 만든 바이너리 비트들이 모듈레이션을 해서 일종의 바이너리 PSK 같은 모듈레이션을 하는데, 펄스를 이렇게 렉탱귤라 펄스를 쓰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펄스를 써요. 가우시안 형태의 펄스를 쓰는데, 그렇게 펄스를 써가지고 캐리어 프리퀀시 2.4GHz 대역으로 올려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수신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수신기에서는 2.4GHz로 캐리어 프리퀀시를 다운 컨버팅을 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치드 필터 해가지고 디시전 내려가지고 나온 거를 다시 트랜스듀서로 바꿔가지고 아날로그 시그널로 된 거를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바이너리 비트 형태로 저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음성을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을 꺼내서 쓸 때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파일 형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듣는 형태로 이제 듣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신호를 쓸 때 2.4GHz의 캐리어 프리퀀시를 쓰는데 얘 밴드 폭은 매우 짧게 딱 밴드 리미티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쓰는 채널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낼 때 로우 패스 필터를 써야만 한다라는 거죠. 딱 법에 규정한 그 밴드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밴드 리미트 시킨다라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채널이다라고 말을 하자.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 생각해 보면 가우시안 AWGN 채널도 피할 수 없는 채널이에요. 노이즈는 이렇게, 얘도 이 안에 보면 여기 배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를
배터리를 넣으면 파워가 생기면서 그 파워를 생기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전류의 흐름에 뭔가 예상치 않은 시그널이 계속 더해지는 형태로, 예상치 않다라는 건 랜덤한 시그널인 거죠. 그 시그널이 항상 발생을 해요. 노이즈 시그널들이. 트랜스미터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날아가는 거가. 근데 리시버에서 발생해요. 수신할 때 나는 S of T를 보내는데 수신할 때 S of T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져서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시그널은 원래 시그널 밴드 리밋이 없는 시그널인데 밴드 리미트를 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해석을 지난 화요일에 했었을 때, 그렇게 했었을 때 밴드 리미티드 시키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ISI가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들을 막 그려줬어요. 그런데 ISI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세 가지 예제를 들었어요. T는 1초일 때, 즉 심볼 인터벌이 1초일 때, 심볼 인터벌이 0.1초일 때, 그 다음에 심볼 인터벌이 0.5초일 때, 세 가지 경우를 했는데, 밴드 리밋 5Hz로 끊었을 때 0.1초일 때 훨씬 더 왜곡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곡이 1초일 때보다. 어떤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사각 펄스와, 원래 내가 사각 펄스를 가지고 예제를 들었는데 사각 펄스의 모양을 0.1초일 때 더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프리퀀시 영역에서 해석해 보면은 0.1초일 때의 그 심볼 인터벌일 때는 와이드 밴드위드스, 즉 시그널 밴드위드스는 10Hz였는데 그거를 캐리어 프리퀀시로 실으면서 2배가 되는 20Hz가 됐죠. 그쵸? 하지만 밴드 리미티드는 어디에서 시키냐면 시그널 밴드위드스에서 시키죠. 그래서 10Hz의 메인 로브에 있는 것 중에서 반이 날아가고 사이드 로브들도 다 날아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산 모양의 이런 애가 하나 나타났고, 걔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했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거의 싱크 펑션의 모양처럼 나오는데 정확하게 싱크 펑션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한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T는 0.1초를 밴드 리미티드 똑같이 시켰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원래 사각 펄스의 모양들이 많이 변형되는 형태가 나오더라 라는 거고, 그거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킨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보여줬어요. 그림으로. 보세요. 그래서 T는 0.1초, 즉 시그널 밴드위드스가 넓은데 밴드 리미티드 되는 부분이 되게 좁게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시그널의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ISI가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 4G, 5G 이때 시그널 밴드위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이파이에서도 시그널 밴드위드스가 그 채널 밴드위드스의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준의 채널 밴드위드스를 보면 얘의 심볼 인터벌은 얼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심볼 인터벌이 얼마구나, 얼마 정도 쓰겠구나. 그러면 심볼 인터벌을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 1024 QAM을 쓴다라면 데이터 레이스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발생하는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를 0으로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그널이 있는데 우리가 비트들이 있는 거를 좀 크게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bit들이 있는 거를 무엇을 하냐면 심볼로 바꿔주죠. 심볼 매핑을 하죠. 그렇죠? 심볼 매핑을 한 다음에 어떤 모듈레이션을 쓰면 이 심볼 매핑한 것의 아웃풋을 제가 어떤 시간 동안에는 IN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IN. IN은 이 값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거를 컴플렉스 형태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낼게요. 벡터 형태가 아니라 컴플렉스. 그래서 SM을 이렇게 SM1 플러스 J SM2 이렇게 컴플렉스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를 그 다음에 트랜스밋 펄스 쉐이핑을 할 거예요. G of T로.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시켜준다 이거죠. 그거를 밴드 리미티드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우 패스 필터 한다라는 이 부분이 제가 채널 임펄스 리스판스 형태로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 이런 형태로 C of T라고 말을 할게요. C of T라고. 그렇죠?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부분을 C of T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고주파로 캐리어 프리퀀시를 곱해주는 그 작동들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코사인을 다시 곱해주고 사인을 다시 곱해줘가지고 걔네들을 다시 베이스밴드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높여주고 다시 낮춰주고 그 부분만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 부분은 높여주는 역할만 하고 다시 내려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노이즈가 그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에 리시버에서 이제 매치드 필터를 쓰는 부분으로 바로 오겠다. 그리고 T는 IN이었을 때 이거는 T는 NT였을 때 보내진 심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T는 NT일 때 샘플링 한 값을 가지고 이제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M은 1부터 M까지 이렇게 쓸게요.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한 번에 다 그린 건데 생략한 것은 무엇이냐면 캐리어 프리퀀시를 곱해주고 트랜스미터에서 리시버에서 캐리어 프리퀀시를 다시 곱해줘서 떨어뜨리는 장면 그 부분을 생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걸 한 번에 그린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표현법에 있어서 여기 I sub n, n번째 보내지는 시간 nt와 n 플러스 1t에 보내진 심볼을 in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in. 그 시간대 보내진 심볼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흘러가는 타임에 따라 연속적인 함수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 부분을 제가 VT라고 한다면 V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IN G의 T-N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C of T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리시버에서 GR of T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여기에서 이 지점을 제가 y of t라고 말을 해볼게요. y of t라고.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통과된 y of t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 지점을 또 r of t라고 말을 한다라면 r of t는 뭐가 될 거냐면 v of t에다가 c of t가 컨볼루션 되고 노이즈가 섞여 있는 형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얘네들을 컨볼루션 시켜보면 VT하고 CT를 그 컨볼루션 시키는 데 있어서 G of T와 결국에는 얘는 하나의 필터로 두 개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 필터를 하나의 필터로 생각한다면 얘는 G of T, C of T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필터를 통과한 것처럼 이 지점에서는 느끼겠죠. 그쵸? 두 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필터가 연속으로 붙어 있을 때는 그 두 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두 개를 컨볼루션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H of T라고 나타낸다라면 H of T라고 그래서 얘를 H of T라고 나타낸다라고 한다라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R of T는 I sub n H T 마이너스 NT다. 그리고 노테이션을 제가 이거 N 대신에 ZT라고 이거 GT라고 표시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G라고. 노이즈를 왜 G라고 표시했냐면 지금 다 컴플렉스 형태로 나타냈잖아요. 컴플렉스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Z of T도 N1 더하기 N2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Z of T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컴플렉스 형태로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로 나타내는 건 이렇게 한 줄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코사인 텀은 인페이즈와 사인 텀 얘네들을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컴플렉스로 나타냄으로써 한 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G of T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하나의 리니어 필터로 본 것처럼 얘까지 리니어 필터로 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쪽에 되어 있는 필터를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필터라고 생각한다라면 C of T, 다음에 G of T, 리시버에서 GR of T 이렇게 한다라면 얘를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얘는 이러한 필터를 거친 것처럼 통과된 것처럼 아웃풋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X of T라고 놓는다라면 X of T라고 놓는다라면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in 이 X of T X T 마이너스 NT가 있고 이 GT는 여기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 얘만 통과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new T
이거는 new라고 읽어요. 그릭 월드로. 그래서 이 뉴티는 뭐냐면 GT AWGN 채널이 여기에 통과된 이 노이즈를 여기에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 한 거를 다시 그려보면 바이너리 빛이 이렇게 있고 심볼 매핑이 있고 얘가 IL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간략하게 나타낸다라면 트랜스밋 펄스와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나타내는 C of T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노이즈가 섞여서 리시버 필터를 통과를 하면 이 신호를 우리는 Y of T라고 말을 하겠고 뭐죠? 이거를 매치드 필터링 하면은 이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 값이 Y NT 값이 되겠죠.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예전에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있구나.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HT라고 넣는다라면 여기에 받은 Y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IN X T 마이너스 NT 플러스 뉴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뉴티는 GT하고 리시버 필터의 GRT 간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노이즈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X of T는 무엇이냐면 G of T와 C of T와 GRT를 컨볼루션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HT는 무엇이냐면 G of T와 C of T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H of T와 GRT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매치드 필터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리시버 필터의 아웃풋 Y of T의 SNR을 맥시마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이 GR of T는 요 입력된 시그널의 요런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을 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GRF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H of F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은 컨주게이트로 되는 거고 T만큼 딜레이 되어 있는데
이 t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얘는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GRF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GRF는 먼저 H conjugate of F에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는 H conjugate of F하고 같고 이거의 absolute value는 conjugate 안 취한 것도 똑같은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잘 보면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프리퀀시에서 페이즈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앰플리튜드는 바뀌지 않아요. 마이너스 t로 한 거는. 그리고 여기서 얘가 타임 딜레이 시켜 놓은 거죠. t 앞에 t는 타임 딜레이는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엑스포넨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즈예요. 페이즈 부분으로 나와요. 타임 딜레이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뭐다? 페이즈다. 타임 도메인에서 딜레이는 페이즈에서 프리퀀시에서 페이즈다. 그렇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딜레이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페이즈다. 딱 그렇게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H-T, GRT가 H-T라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놓고 나중에 풀고 얘가 매치드 필터에 이어야 되잖아 라고 한다면 T만큼 이동만 시켜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타임 딜레이는 별 문제 없는 거다 라는 거를 먼저 말을 하겠어요. 쉐입이 되게 중요해요. 쉐입이. 모양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t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t만큼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만큼 이동한 건 나중에 그래 얘가 t만큼 이동을 해야지 원래 시작점하고 똑같아지지 그런 것 때문에 t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인트로 비슷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자 여기서 한 스텝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y of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리시버에서 매치드 필터 아웃풋은 언제냐면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n번째 보낸 거를 우리가 받고 싶어요. nt하고 n 플러스 1t였을 때 보낸 심볼을 딱 디텍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는 ynt 이렇게 샘플링을 한 거죠. 그쵸?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n번째 보낸 거는 시간 nt 때 샘플링 해라 이거죠. 그쵸? 샘플링을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nt라고 썼으니까 우리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t는 nt가 아니라 시간 kt라고 해볼게요. 참. kt일 때, 즉 k번째 kt 시간 때 보낸 그 심볼을 디텍션하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in 그대로 있고 시간 t 대신에 k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여기도 kt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딱 알아요. 제가 여기 T를 그대로 썼더니 누군가 얼굴을 확 찡그리더라고.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Y 이거를 K번째 샘플링. 그 다음에 여기를 K-N. 그 다음에 노이즈 샘플 KT 때 샘플링된 노이즈 값.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앞 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트랜스밋 펄스가 G of T가 있는데 이거를 밴드 리미티드 된 이 리니어 필터에 통과되고 그 다음에 리시버 필터에 통과되는 형태. 얘가 무엇이냐면 X of T죠. X of T인데 요렇게 된 거가 우리가 H of T라고 했는데 얘 모양이 어떨 거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즉 ISI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펄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서 그 다음 거가 오면 또 앞 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또 시간이 짧아질 경우에는 얘 모양은 더 테러블해지죠. 이렇게. 그쵸?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K번째의 심볼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제일 원하는 형태는 이거예요. 이렇게 오면 이제까지 배웠던 AWGN 채널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얘를 자세히 보니까 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대신에 Y 서브 K는 I가 K번일 때 여기 K번째 N은 0부터 해갖고 K번째를 보면 얘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점점점점 플러스 K-1일 때 X K-1 N 여기가 K-N 대신에 K-1 더하기 K번째 X K-K 플러스 I 서브 K 플러스 1 X K-K 플러스 1 이런 형태들이 쭉 더해져 있는 형태가 Y 서브 K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노이즈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얘인데 얘를 써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I sub K X0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서메이션 처리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I sub K X I N X K-N 그런데 여기서 K번째 거는 빼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이즈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다음 장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K번째 샘플된 Y 서브 K는 나는 I 서브 K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X0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내가 원치 않은 거가 요렇게 노이즈가 섞여져 있는 요런 시그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요런 시그널. 그렇죠? 자, X of T, X of T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of T는 어떤 애냐면 이러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생각해도 돼요. G of T와 C of T와 그 다음에 리시브 필터의 이런 형태. 요거를 다시 그려보면 G of T와 C of T를 H of T라고 했고 GRT는 H of T의 매치드 필터니까
매치드 필터니까 얘는 HT-T 이런 형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GRT. 이거가 무엇이냐면 X of T인 거죠. 그쵸? 그래서 X of T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예제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예제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잘려가지고 밴드 리미티드 돼가지고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채널일 거예요. 그래서 X0일 때가 여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가 여기는 K-N은 정수예요. X1은 어딘가 여기 X1이 있을 텐데 이 X1이 뜻하는 게 뭐냐면 T일 때 샘플링한 값을 말을 하고 있어요. X1은. 그쵸? 그래서 제가 그린 이 그림의 예제를 보면 나의 X0 I sub K에다가 그 다음 거는 X1 I sub K-1 그 심볼이 X1이 0이 아니면 나 현재 I0를 검출하는데 인터 심볼로 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다. ISI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 텀을. 그래서 이걸 ISI 텀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We want to design 설계하고 싶어요. 뭘 설계하고 싶냐면 X of T를 설계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계하고 싶냐면 to make ISI 텀이 B0 얘를 0이 되도록 X of T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저 텀을.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Y sub K는 I sub K에다가 X0 플러스 ISI 텀 N은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K 번째 거는 빼고 I sub N에 XK-N에 UK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한번 쭉 풀어서 써보면 뭐가 되냐면 IK X0 얘를 풀어서 써보면 뭐가 되냐면은 여기 N이 K-1일 때 보면 K-1일 때 보면 X1이 되고 그 다음에 K 번째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고 K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에 오겠죠. K 플러스 1일 때는 뭐냐면 X-1이 오고 이런 애들이 다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오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X of T 다시 매번 강조해요. X of T는 뭐냐면은 트랜스밋 펄스의 임펄스 리스판스에다가 밴드 리미티드 채널의 모양의 로우 패스 필터를 컨볼루션하고 리시버 필터를 컨볼루션하고 이런 형태가 X of T인데 X of T는 딱 사각 펄스로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타임 언리미티드 된 그러한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과 프리퀀시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듀얼리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타임이 리미티드 되면
주파수에서는 unlimited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반대로 타임이 unlimited 되면 주파수는 limited가 돼요. 가장 쉬운 애가 뭐냐면 타임에서 사각 펄스를 풀에 트랜스폼하면 싱크 펑션이 되죠. 싱크 펑션은 밴드 unlimited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사각으로 되어 있는 로우 패스 필터를 인버스 풀에 트랜스폼하면 타임에서는 unlimited 형태가 나와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면 타임에서 이렇게 사각 펄스는 사각 여기에 있는 부분 이게 타임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과 급격히 변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거의 low frequency term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high frequency term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런 모양을 그렸다라면 이렇게 이게 타임 영역에서 얘의 프리에 트랜스폼한 거하고 이거의 프리에 트랜스폼한 거하고 어떤 게 더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많을 것 같아요? 2번이 많을 것 같아요? 1번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급격하게 변한 거죠. 얘는 서서히 변한 거죠. 이런 변함의 속도, 변함의 어떠한 이 변하는 거의 기울기가 얼마나 크냐가 하이 프리퀀시 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좌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급격히 변화해가지고 얘는 무한대의 프리퀀시 텀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가 풀에 트랜스폼하면 그대로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싱크 펑션을 그리면 메인 로브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있죠. 그 소리는 뭐냐면 그렇게 변하는 거가 하이 프리퀀시 무한대의 프리퀀시가 있지만 대부분은 얘는 이 안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더 넓으면 넓을수록 어떨까요? 얘가 이렇게 더 넓게 된 거라면은 DC하게 있는 DC 움직이지 않고 있는 즉 제로 프리퀀시 영역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시간이 많아지니까 얘를 메인 로브를 그린다고 하면은 그 반대로 매우 짧은 그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밴드에 에너지들이 확 쏠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C of T가 밴드 리미트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C of T는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C of F가 1이에요. F가 W에서만. 그리고 제로예요. F가 W보다 크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C of T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싱크 펑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C of T는. 그쵸? C of T는 싱크 펑션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걔하고 얘하고 컨볼루션 하면 얘도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X of T도 타임 언리미티드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매치드 필터 아웃풋 값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매치드 필터 아웃풋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텀이 ISI 텀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Y sub K는 이제 I sub K 플러스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은 K I sub n x K 마이너스 n 플러스 뉴 K인데 우리가
x of t를 디자인하는데 g of t와 gr of t와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설계하기 나름이죠. 설계하기 나름인데 x0는 1로 만들도록 설계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0를 1이라고 놓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ISI 텀을 0으로 만드는 제로 ISI 컨디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해보면 x0일 때는 1이고 나머지 xn일 때는 0, n은 제로가 아닐 때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얘가 다 제로가 되어가지고 얘가 0이 될 수 있겠죠. ISI 텀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 of t의 요 부분이 이때가 이 xn은 뭐의 약자냐면 xnt의 약자예요. 그쵸? 그런데 이 소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nt는 그래서 1, 0, n은 0일 때, n은 제로가 아닐 때. 이거를 만족하면 ISI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ISI가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티오렘 나이퀴스트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x of t가 no ISI를 가질 조건은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쵸? is that is Fourier transform XF가 이거를 만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걸 이제 오늘 증명할 건데 X of F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저 제로 ISI 시간 영역에서 나온 조건하고 똑같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증명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잡다한 말들을 계속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똑같다. 이게 나이퀴스트 티오렘이에요. 자, 이걸 증명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좀 감각을 갖기 위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바꿨기 때문에 지난 시간 것처럼 이렇게 미리 준비한 그게 아니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할 거고 나중에 이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지난번처럼 필요하면 그렇게 가져올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금방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퀴스트 컨디션은 xnt는 1, 0, n은 0일 때, n은 0가 아닐 때 이렇게 되면 no ISI가 발생해요. ISI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거가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증명은 아직 안 한 상태고. 그러면 x of f가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이게 x of f예요.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t분의 1,
t분의 1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 소리 그러니까 이 폭이 t분의 2인 거죠. 이 소리는 뭐냐면 이게 x of f를 t분의 1, t분의 2 계속 주기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0이라고 한다면 t분의 1만큼 옮겨가지고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얘가 x of t분의 1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그리면 x of t분의 1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그리면 얘가 x of t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완전 잘못 그렸죠? 이렇게 할게요. 2t분의 1, 2t분의 1.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프리퀀시 주 만약에 x of f가 이런 모양이라면 금방 잘못 그린 것처럼 x of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더해지니까 여기에서는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을 얘 같은 경우는 t 이렇게 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옮긴 거가 모양이. 그러면 제로 RSI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해석했을 때. 자, 이제 이걸 이제 15분 남아가지고, 이제 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증명해야 돼요.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할 때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푸리에 시리즈. 딱 하나만 알면 돼요. 푸리에 시리즈 기억 한번 해봅시다. 푸리에 시리즈는 뭐냐면은, 어떠한 함수 x of t가 있는데, 이게 주기 함수예요. 피리아딕 시그널이고, with fundamental period. t0이다. 라고 한다라면 얘는 x of t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xn 2에 플러스 j 2파이 n f0t. 여기서 f0를 뭐라고 하냐면 fundamental frequency t0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다음에 xn. 이 xn은 무엇이냐면은 t0분의 1, 그 다음에 이 주기 동안 어느 한 주기면 됩니다. 꼭 마이너스 2분의 t0, 2분의 t0가 아니더라도 한 주기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x of t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f0t dt 이렇게 하면 이 코이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푸리에 시리즈예요. 그쵸? 자, 이것만 알고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여기서부터 이제 스탑하지 않고 쭉 갈 테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한번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x of t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x of f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f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 xnt에 대한 조건하고 같았어요. nt를 아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시그널을 타임 샘플 했었으면 x of f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간단한데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f t 대신에 nt df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f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니까 이거를 f축으로 본다라면 f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한번 적분을 한 것들을 다 썸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썸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면 그래서 썸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는데 얘가 마치 기차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2t분의 2m-1 그 다음에 2t분의 2m 플러스 1 이렇게 m은 0을 대입하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t분의 1부터 2t분의 1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그 다음에 또 2t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t분의 3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피스와이즈하게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 얘를 이렇게 보면은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t분의 m 마이너스 2t분의 1 그리고 위에 어퍼는 2t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하고 t분의 1만큼 옮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눠보면 그리고 f를 이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f를 뭐라고 치환을 할 거냐면 f를 람다분의 t분의 m으로 change of variable을 해보겠어요. change of variable 이 인티그레이션에서 change of variable을 하면 금방 그걸 다시 써보면 x of nt는 뭐라고 쓸 수가 있었냐면 금방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t분의 2m-1 2t분의 2m 플러스 1 그 다음에 x of f의 2의 j2파이 f 그 다음에 nt의 df 이렇게 썼던 거였는데 지금 금방 뭐라고 해야 되냐면 f를 람다 플러스 t분의 m이라고 치환을 해보면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여기서 df는 d람다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요. d람다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t분의 2m-1은 이거 f가 이거였을 때 람다는 무엇이 될 거냐면 람다는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될 거고 f가 2t분의 2m 플러스 1일 때는 람다는 플러스 2t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션을 다시 써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xnt는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f 대신에 x 람다 플러스 t분의 m 그 다음에 2의 j2파이 f 대신에 람다 플러스 t분의 m 그 다음에 nt 그 다음에 df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엑스포넌트 텀을 보면 t분의 m 곱하기 nt가 있는데 t 생략되고 mn은 n 곱하기 n은 정수가 될 테고 거기 2파이를 곱한 거는 2파이의 정수배가 될 테니까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 텀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x 람다 대신에 그냥 f를 쓸게요. 상관없죠. 인티그레이션 다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j 2파이 f nt의 df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포기하지 말고 계속 보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인티그레이션하고 이 서메이션하고 위치를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리니어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를 m이 관계되어 있는 건 여기만 있으므로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f 플러스 t분의 m에 이렇게 하고 2의 j 2파이 f nt df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x nt는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금방 한 거를 보면 2t분의 1, 2t분의 1 여기에서 서메이션 한 거 x f 플러스 t분의 m 2의 j 2파이 f nt의 df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고 제가 이거를 b of f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b of f는 제가 이렇게 디파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x nt는 t분의 1 b of f 2의 j 2파이 f nt다.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자, b of f에 이제 잠깐만 집중을 해봅시다. b of f는 일단 x of f를 t분의 n만큼 계속 이동시키면서 만들어진 함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x of f가 이런 모양이다. 이게 x of f다. 그러면 b of f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b of f의 모양이겠죠? 즉, b of f는 periodic 시그널이다. with fundamental period가 얼마예요? t분의 1. with fundamental period 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b of f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피리아딕 시그널은 무조건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가 J2파이 N 그 다음에 F가 왔는데 피리아딕 그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역수가 와야 되는 거죠. 그 역수는 뭐냐면 T가 와야 되는 거죠. T 그 다음에 원래 T가 왔는데 얘는 F의 함수이기 때문에 F라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bn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원래 bn은 피리어드분의 1 그러니까 t가 오고 이거의 주파수 이거의 반 2t분의 1 그 다음에 원래 있던 b of f의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2파이 f nt 그 다음에 df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푸리에 시리즈를 그대로 쓴 겁니다. 푸리에 시리즈를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b of f를 봤더니 지금 어떻게 아까 쓴 거를 그대로 다시 와 보면 x over nt를 어떻게 썼냐면 마이너스 2t분의 1 b of f 2의 j 2파이 f nt의 df라고 났고 여기서 b of f는 뭐였냐면 b of f는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f t 플러스 m이었는데 이 b of f는 무엇하고 같았냐면 얘를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냈더니 j 2파이 n f 피리어딕 그 타임 피리어드의 역수,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역수인 t가 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bn은 무엇이냐면 bn은 t 곱하기 그
그 다음에 한 주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 그 다음에 b of f에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 ft 이거였던 거죠. 그쵸?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이제 여기에 집중하면 돼. 이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왔더니 xnt하고 bn하고 비교해 봤더니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이 bn하고 xnt하고 다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만 다르고 여기 t가 있다라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t에다가 이 xnt에 마이너스 nt를 대입한 거하고 같구나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잘 보면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ISI가 제로가 되려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는 t가 돼야 되고 n은 제로일 때, n은 제로가 아닐 때. 왜냐하면 xnt가 저기 1 또는 제로인 거죠. n은 제로일 때, n은 제로가 아닐 때. 이때가 no ISI 조건이죠. 그쵸? 그 조건을 넣어봤더니 그대로 넣었더니 bn으로 나타내면 bn이 n은 제로일 때 t여야 되고 n은 제로가 아닐 때 제로가 나오면 no ISI가 일어난다고 똑같기 때문에 이 bn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n은 제로일 때만 살아남으니까 b of f는 n은 제로일 때만 살아남기 때문에 여기 제로이고 b of f는 뭐하고 같냐면 t하고 같을 때 no ISI가 일어난다라는 거하고 동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 of f는 t, 근데 b of f는 이렇게 define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herefore b of f는 t이라는 소리는 b of f가 x of f 플러스 t분의 m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거가 t이었을 때 no ISI occurs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게 이번 학기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렵죠. 아까 중간까지는 잘해보자 했는데 중간 넘어가면서 조금 너 혼자 해봐라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디지털 통신 이제 학교에서 디지털 통신만 강의한 건 아니고 강의 안 할 때도 많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디지털 통신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보다 20년 선배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강의를 해왔으니까 해왔는데 지금 이때는 못 알아들어도 시험 공부할 때 이거를 시험 공부하면 이거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지금 순간에 처음 보는 거라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했던 대로 순서대로 밟아보면은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번에 간 것도 그러한 그 학습에 의해서 지나온 그 트레이닝에 의해서 그렇게 갔던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을 아까 처음에 미리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X of F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지 no ISI가 일어날까? 그거에 대한 해석을 아까 처음에 조금 했는데 그 해석으로는 부족하고 좀 그 X of F가 이 증명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좀 프랙티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주 녹화하는 그 렉처 노트에 그 부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거는 복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